2025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70년 수건이 드디어 해결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년이나 걸린다고 하던데 정말 가능할까? 미국 기술 없이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중국도 가지고 있는데 뭐가 그리 대단해? 오늘은 이 모든 의문에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왜 군사력의 판도를 바꾸는 존재인지,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 기본 기술은 사실 비슷합니다. 오히려 재래식 잠수함 쪽이 기술 집약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핵추진 잠수함이 압도적일까요? 차이는 바로 작전 능력에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려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 전기로 수중에서 움직입니다. 문제는 디젤 엔진을 돌리려면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올라오는 순간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 최신의 장형실함은 3주 동안 자망이 가능합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AIP 시스템과 리튬 배터리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3주 자망은 시속 10km의 저속 운항 시 가능한 얘기입니다. 고속 기동 시에는 불과 서너 시간이면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어떨까요? 시속 4050km의 고속으로 24시간 운항 가능. 연료 교체 없이 5년, 10년, 심지어 20년까지 운항. 이론상 수십 년간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 없음. 핵분열로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닷물을 분해해 산소도 만들고 먹을 물도 만듭니다. 실제로 먹을 것만 충분하다면 몇 년이고 자망이 가능합니다. 재래식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을 추격하는 것은 걷는 사람이 달리는 사람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입니다. 들키는 순간 잠수함은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무서운 강도라도 숨어 있을 때만 위험합니다. 자리만 파악되면 경찰 한두 명만 있어도 끝이죠. 잠수함도 이와 같습니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단 6개국입니다. 여기에 건조 계획이 있는 나라가 호주,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중국도 핵잠수함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문제입니다. 중국 잠수함은 물속의 경운기라고 불립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쉽게 탐지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 핵잠수함은 여러 차례 강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일본, 미국, 나토 해군에게 들켜서 안 나오면 공격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죠. 잠수함에게 강제 부상은 최대의 굴욕입니다. 인도는 어떨까요?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무려 30년 만에 아리안트급 핵잠수함 2척을 건조했습니다. 그나마도 성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2023년 9월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70년대 소련의 로미오급 잠수함 동체에 골프급의 함교를 억지로 얹은 형태입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수상에서는 기울고 수중에서는 가라앉는 구조적 결함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 채 물속에 영원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미국이 기술 안 주면 어떡해? 대답은 간단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362 사업이라는 핵추진 잠수함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년 넘게 기본 설계와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2024년 8월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16척 중 14척을 한국조선소가 수주했습니다. 나머지 2척은 한국조선소의 미국 자회사가 수주했습니다. 사실상 100%입니다. LNG선은 극저온, 초고압을 다루는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을 만들 수 있다면 잠수함은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
장보고급, 손원 1급을 거쳐 최신의 장형실함까지. 장형실함이라는 이름에 주목해 보십시오. 보통 잠수함에는 안중근, 도산 안창호 같은 독립운동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왜 과학자 장형실의 이름을 썼을까요? 그만큼 기술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원자로 기술. 한국은 원전 수출국입니다. 자체 원자로 설계,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도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부탁하는 것은 단 하나, 핵연료의 농축 허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체 기술로 만들 테니 연료만 공급해달라.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연료 공급 허가입니다. 국방부는 10년 안에 내척 건조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능력으로는 빠르면 6, 7년이면 초도함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기본 설계 완료, 세계 최고의 조선 능력, 자체 원자로 개발 능력, 해군과의 완벽한 협업 체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중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핵잠수함은 서해와 동해를 마음대로 드나들었습니다. 우리는 탐지해도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해는 수심이 얕아 중국 잠수함이 쉽게 탐지됩니다.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북한에 대한 완벽한 억제력. 동해는 잠수함의 천국입니다. 깊은 수심,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복잡한 수계. 여기에 한국형 핵잠수함이 숨어 있다면 2, 3개월 동안 전혀 탐지되지 않고 수직 발사관에서 현무사 같은 괴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기동함대의 완성. 한국은 2025년 2월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구성을 보면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구축함 10척, 군수보급함 4척.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수중전력입니다. 미국 항모타격단을 보십시오. 니미츠급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2척, 군수보급함, 그리고 LA급 핵잠수함 1척. 왜 핵잠수함이 필요할까요? 항공모함은 시속 40에서 50km로 고속 기동합니다.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핵잠수함이 배치되면 한국도 진정한 의미의 기동함대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독도함, 마라도함 같은 대형 상륙함까지 추가하면 전 세계 어디든 병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군 KF-21 파이팅 이글 4.5세대 전투기, 블록 10대공, 블록 20대지 실전 배치.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3척, KDDX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6척,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4에서 6척. 육군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천궁 방공미사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모든 것이 국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눈치 볼 필요도, 다른 나라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품 수급, 정비 업그레이드,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의 미래는 그 이상입니다. 그저 몸을 웅크린 채 지키기만 하는 방어형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격 능력까지 갖춘 전력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2개월에서 3개월 작전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태평양 반대편까지 은밀하게 이동해 전략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략 국가의 모습입니다. 너무 비싸지 않나요? 맞습니다. 핵잠수함은 비쌉니다. 건조비만 해도 수조원,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국가의 안보에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까? 전략적 억제력은 전쟁을 예방합니다. 전쟁 한 번의 비용과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전 선진국입니다. 수십 년간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온 경험과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KF-21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보고급 잠수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계 조선 1위는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모두 해냈습니다. 2025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70년 수건이 해결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육군의 K2와 K9, 공군의 KF-21, KF-50, 해군의 이지스함과 핵잠수함. 이것이 2030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제조업 강국, 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그 저력이 이제 국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